어제 있었던 뉴욕 한인회 정기 총회에서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뉴욕 한인회장으로 인준됐습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법안 상정이 예정보다 늦어져 4월 중순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려던 뉴욕시의 대용량 설탕음료 판매 금지 규정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영유아는 한국 정부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받도록 한 브로커와 의뢰인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 총회에서는 단독으로 뉴욕 한인회장에 출마한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의 회장 인준과 한인 회칙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거수로 진행된 한인회장 인준은 102명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민 전 이사장이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민 당선자는 존경받는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2년 후 임기가 끝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를 위대한 한인 사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 사회에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만 달러의 선거 공탁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각 언론사별 광고비 등 선관위 운영 비용으로 2만 6천 달러를 사용했으며 남은 선거 공탁금 7만 4천 달러는 이사회 보고 후 33대 한인회로 기속됩니다. 저희 33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 동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깨끗한 선거 공영제를 정착하기 위해 절제와 전략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에 대한 인준도 진행됐습니다.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는 미래지향적인 한인 역사를 내다보고 대내외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뉴욕 한인 회칙을 마련하기 위해 회칙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임기 6년에 회관, 상벌, 정치력 신장 차세대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한인회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 있는 누구나 공통으로 있었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민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커피는 현대인들의 최고 기호식품이 됐죠. 거리에는 커피 전문점이 즐비하고 심지어는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인데요. 특히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라떼 아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에서 열린 라떼 아트 월드 챔피언십을 주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한 커피 위에 스팀 우유를 살짝 붓자 커피잔에서 피어나오는 나뭇잎, 붉은색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 라떼 아트입니다. 지난 주말 맨해튼에 위치한 자비치 센터에서 열린 라떼 아트 월드 챔피언십. 전 세계에서 온 64명의 도전자가 3일 동안 토너먼트를 펼친 이번 대회에 한인 젊은이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혜진, 전상원 남매, LA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 바리스타입니다. 섬세한 손의 테크닉으로 만들어내는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에 바리스타들끼리 간의 자부심이죠. 손님들께 갖다 드렸을 때 그 라떼 아트를 보고 정말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껴요. 이번 대회 처녀 출전한 전씨 남매는 대회 마지막 날 동반 8강이라는 쾌거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동생 전상원 씨는 8강에서 누나를 꺾고 2002년 이 대회가 시작된 이래 한인 최고의 성적인 4강을 이뤘습니다. 비록 결승 진출은 좌절됐지만 도전 3년 만에 얻은 최고의 성과입니다. 같이 한 무대에 서서 같은 라떼를 만드는 정말 좋은 기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돼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좋은 남매 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6월에 열리는 시카고 커피 페스티벌. 맛과 향은 물론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춘 자신만의 라떼를 세상에 선보이는 게 이들의 희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법안 상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주요안에 합의하면서 이민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은 4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팍스뉴스는 지난 10일 이민개혁 8인방들이 특히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신들이 약속했던 3월 말을 넘긴 4월 둘째 주에 이민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3-4번씩 슈머 의원과 맥케인 의원 사무실에서 교대로 모임을 열고 매일 토론을 벌이며 논의한 결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 경비와 불법 고용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하는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미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연합 측이 프로그램 시행의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초청 근로자 인원과 고용기간 그리고 임금 수준 등 세부 내용에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상원 양당 의원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작성이 부활절 휴회 이전인 오는 22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원이 재소집되는 4월 8일 이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려던 뉴욕시의 대용량 설탕음료 판매 금지 규정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요. 소송을 하면서까지 반대해왔던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델리와 레스토랑, 카페,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16온스가 넘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품협회 등은 시정부가 음료 사이즈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승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 밀튼 팅클린 판사는 어제 일부 설탕 음료를 일부 사업체에서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시행 여부를 시의회가 아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보건위원회가 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협회 측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규제가 일부 상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심각한 비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대용량 설탕 음료 규제에 대해 먼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건당 $20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인 경우 한국 정부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어제 해외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양육 수혜 자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0에서 5세 양육수당이 이번 달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보건복지부 해당 웹사이트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번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약 14일이
소요되는 접수 처리와 자격 책정 기간에 따라 매달 지급일인 25일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모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에서 만 5세 10만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모가 아니지만 영유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수혜 대상 확대에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플러싱 다운타운의 공영주차장을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연기돼 왔었는데요. 드디어 뉴욕시 경제개발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실은 어제 뉴욕시 경제개발국이 플러싱 커먼스 공사 일정과 올가을 착공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는 8억 5천만 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7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착공 시기가 연기돼 왔습니다. 또 당초 개발 계획은 한 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뉴욕시 경제개발국의 승인을 받은 사업 일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160가구의 주거용 아파트와 35만 스퀘어피트의 상용 공간, 또 2개의 수영장과 체육관, 실내 조깅 트랙 등으로 구성될 6만 2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YMCA, 1.5 에이커 면적의 야외 공간에는 분수와 원형극장이 들어섭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450가구의 주거용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지고 15만 스퀘어피트의 상용 공간이 더해지며 노인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됩니다. 구 의원은 공사 기간에도 일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변 상권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공사 일정과 승인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와 의뢰인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서류 심사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을 악용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성매매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돕고 알선료 3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브로커 43세 정모 씨와 45세 최모 씨를 붙잡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18명을 검거하고 위조된 문서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21명과 또 다른 의뢰인 60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와 최 씨는 지난 2008년 11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인터뷰가 강화되는 대신 서류 심사 비중이 작아졌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들은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뉴저지나 LA 생활정보지 등에 비자 100% 발급이라는 광고를 내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정 씨는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와 복합기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서류 위조를 부탁한 사람들의 70%는 미국 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20에서 30대 여성으로 50대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세탁소나 슈퍼마켓 등 소위 3D 업종에서 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나에게는 즐거운 음악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소음인데요. 뉴요커의 불평 중 가장 많은 것이 소음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시 불평신고 핫라인 311 서비스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소음으로 조사됐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소음 관련 신고는 총 259만 5천여 건이었습니다. 난방 관련 신고와 대중교통 불평이 각각 206만 5천여 건과 199만 9천여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들의 각종 시설 불만 168만 9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위인 소음 신고는 전체 전화 항목에서 1.68%에 불과하며 2위와 3위 역시 모두 1% 초반에 머물고 있어 뉴욕 시민들의 불평은 여러 개로 다양함을 보여줬습니다. 311 서비스는 2003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첫 해에는 총 449만 4천여 건의 불평이 신고됐으나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1년에는 총 2,224만 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1억 5,417만여 건이었습니다. 한편 녹지 지역에도 심각한 수준인 뉴욕의 소음은 스트레스와 심장병을 발병시킬 수 있으며 수면 장애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오바마 케어의 일환인 캘리포니아주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가정의 소득에 따라 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건강보험 플랜과 가격을 손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혜택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이나 메디켈 의료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And rising costs are a threat not only to the future of employer-sponsored coverage, but actually to the Affordable Care Act itself, particularly the expansion of coverage. 캘리포니아 내 가정의 소득에 따라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연방 빈곤율 250% 이하인 가정이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연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방 지원은 커집니다. 주치의 방문 시 연방 빈곤율 150에서 250%의 가정은 $20를 내지만 연방 빈곤율 100에서 150%의 가정은 더 많은 연방 지원을 받아 $4만 내면 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와 브론즈 등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됐으며 플랜 등급에 따라 납부액과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재정 보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외 자세한 혜택과 비용 보험료는 새로 개설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911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911에 전화를 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또는 긴급한 상황에 전화를 했는데 코 고는 소리만 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긴급구조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Hood County 911, what i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그런데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Hello. I need some cigarettes. And a call for deputies to bring cigarettes, to the resident is not an emergency call. 전화를 건 주인공은 48세의 린다 씨.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담배가 떨어지자 911에 전화해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Well, we were just kicking it in the backyard, just a few beers too many, and then next thing you know, we're out of cigarettes. Well, I didn't want to drive to town. 그녀의 바람대로 경찰들이 집으로 출동했지만 담배 대신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She did not get any cigarettes. 린다 씨는 술김에 저지른 실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nd I'm deeply sorry for what I did. 하지만 911 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200여만 원과 180일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한편 일촉즉발의 순간 긴급구조 상담원이 쿨쿨 잠을 잔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자 아내가 다급히 911에 전화했지만 상담원은 묵묵부답입니다. Hello? Hello?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코 고는 소리. 상담원이 전화 도중 쿨쿨 잠이 든 겁니다. 24 years here, this is the only incident that I can recall where a dispatcher has fallen asleep on a 911 call. 다행히 동료 상담원이 전화를 당겨받아 환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한순간 졸음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의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은 승객은 증가 추세지만 올해 발생한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40%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 증가세였던 지하철 범죄는 지난해 1월과 2월에도 170건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1월과 2월 두 달간 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하철 절도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 감소한 반면 강도와 폭행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일부 남부 지역 도시들 간의 버스 노선을 운영해온 저가 버스 회사 밍암버스에 교통부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운전자의 마약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차량 부품도 가짜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부는 이 업체가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버긴 카운티를 포함한 북부 뉴저지 일부 지역의 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유나이티드 워러사는 어제 뉴저지 퍼블릭 유틸리티 위원회에 수돗물 가격 18%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가 인상 요구를 승인하면 매달 7,480갤런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연간 수도 요금은 기존 $557에서 $657로 18% 오르게 됩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제30대 신임 회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권영현 이사장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은 오는 27일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며 권 이사장이 단독 후보인 까닭에 경선이 아닌 선거 인준 절차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권 이사장은 경협 제29대 전반기 부이사장과 후반기 이사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가운데 다시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